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군산의 향토문화 심포지엄에 찾아주신 내 귀빈 여러분, 그리고 군산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를 맡은 권정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그 심포지엄은 군산 지역의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동산학원의 설립자 매촌 정만채 선생과 그의 아들 농암 정찬홍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기 앞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군산문화원 정상호 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군산시의회를 모시고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신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군산문화관광국장이신 김봉곤 국장님,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시죠. 매촌 정만채 선생님이 증손자이십니다. 매촌 의석 장학회진 이사장으로 계시는 정회상 이사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라북도 교육감을 역임하셨고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하신 문용주 선생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군산대 교수이신 김민영 교수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인 조중환 기자님, 오늘 문화원장 정상호입니다. 개회사 순서로 정상호 군산문화원 원장님께서 회의사가 있겠습니다. 군산 사학의 거두인 동산학원 설립자 매촌 정만채 선생과 농암 정찬홍 선생의 업적을 널리 알리려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내년에는 이분들의 업적을 총망라해서, 그리고 또 특히 정만채 선생님이 남기신 한시 150수 이상 되는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수록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정만채 선생님은 일제하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매춘우승이라는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후하게 교육에 전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심포지엄으로 내년에는 이분의 책을 한 700여 권 만들어가지고 군산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의장 김우민입니다. 군산의 향토문화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산의 교육발전에 큰 기틀을 마련하신 매촌 정만채 선생과 농암 정찬홍 선생의 생애와 관련한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군산문화원 정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촌 정만채 선생님은 1915년 야학당 매촌의숙을 설립하고 해방 후에는 동산학원을 세워 군산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큰 아들인 농암 정찬홍 선생님은 동산학원을 명문사학으로 성장시켜 국가에 헌납하시며 공립화 전환을 이루셨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성립된 장학재단 매춘우숙은 지금도 꾸준히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두 분의 교육 철학을 이어가며 명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산시의회에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그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몸이 건조합니다. 커다란 이런 변화도 없고 학술적인 것 같은 것도 없고, 그러나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군산문화원 정상호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들이 군산 사학의 거목이시라고 알려진 매촌 정만채 선생과 농암 정찬홍 선생을 기리는 이런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고맙고, 또 이 자리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매촌 정만채 선생의 증손입니다. 오늘 이 매촌 정만채 선생과 농암 정찬홍 선생을 기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자손이지만 또 한편 군산 시민으로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또한 문화원 운영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우리 군산 사학의 본산인
군산 여자상학고등학교, 군산 중앙여자중학교, 군산 동중학교, 군산 동고등학교, 그리고 군산 가정기술고등학교, 또한 군산 제1국민학교 당시를 세우신 두 분의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자손으로서 고인에 대해 발표하면서 객관적이고 또 사실적으로 하려고 모든 기록과 전언을 통하여 노력하였으며 두 분을 직접 보고 자란 저 개인의 인간적 관찰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주관적 견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언급한 6개 학교를 관장하는 재단법인 동산학원은 1948년 7월 15일자로 정부에 신청하여 여러분의 책자에 신청서 허가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당시 오천석 문교부장의 명으로 문보 제241호에 의하여서 정만채 그리고 조계창 두 분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고 6개 학교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해온 농암 정찬홍 선생은 1995년 12월 11일 전체 학교의 교육용 자산을 국가에 기부하여 당시 전라북도 문종주 교육감의 협조 아래 공립화가 되었으며 공립화 후에 자손들의 노력으로 1998년 4월 6일 매춘울석 장학재단, 여러분 책자에 간판 사진이 있을 겁니다. 를 설립하여 초대 이사장에는 매춘의 손자 고 정윤기 선생이, 그리고 2대 이사장은 매춘의 증손인 제가 2010년 4월 6일부터 이제까지 맡아보고 있으며 장학금은 총계 6억 8,500여만 원을 지역인재에게 수여해왔습니다. 간단히 역사를 말씀드리고 이제 매촌 정만채 선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경사업가로서의 매촌을 소개합니다. 매촌 선생은 1884년 5월 27일 현 군산시 조촌동에서 하동 정시 문성공의 26대 손으로 출생하여 유년시절부터 한문학을 수행하면서 가업인 농업에 전념하다가 1915년 자택에 매촌 의숙을 설립하여 훈장을 초빙, 군산 옥구지방의 청소년들을 모아 한문학을 전수하시고 자신은 이들의 훈도에 전념하셨습니다. 1920년 동광해학당을 신축하여 부근의 부녀자 문맹 청년 유년들을 모아 한글 교육에 몰두하였으며 1926년 일정의 탄압에 의하여 야학당을 강제 폐교당하고 춘공기 가난한 농민의 식량을 급여하여 빈농 구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방 후 1945년 10월 10일 전 재산을 투입 동산학원을 설립하셨으며 1955년 군산시사회를 설립하여 회장으로서 이 지역 한시의 육성 발전 및 보급에 크게 기여하시게 됩니다. 또한 1960년대는 군산 경로원 회장으로서 경로사업 추진 및 경로사상 악량에 진력하시다가 1961년 9월 1일 78세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슬하에 3녀를 두었고 첫째 아들은 동산학원 설립 후 6개 학교의 실제 운영자였던 고 정찬홍, 그리고 둘째 아들은 동산학원 설립 후 학교 경영의 재무를 책임진 배제학당 시절의 독립투사 정찬구 옹, 그리고 셋째 아들은 개인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학교를 도우신 정찬구,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딸은 세 분을 뒀는데 첫째 딸은 군산 동인제학의 고 신원기 회장의 부인이신 정정혜 여사, 그리고 둘째는 전 군산시장이었던 최봉채 옹의 부인이신 정영애 여사, 그리고 셋째는 전 전라북도 교육감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고 서린수 옹의 부인이신 정정혜 여사입니다. 고인은 127수의 주옥같은 한시를 남기셨습니다. 이에 후손들이 매촌 의숙 장학재단을 중심으로 매촌 한시사를 1999년도에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매촌 정만채 선생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공적인 활동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47년부터 1998년까지 50여 년 동안 6개 사립학교로 지역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동산학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공립학교입니다. 산하에는 이미 열거한 군산제일국민학교, 군산중앙여중, 군산동중, 군산여상, 군산동고, 그리고 군산여자고등기술학교까지 10만 명이 넘는 졸업생의 대가족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군산제일국민학교는 현재 더 이상 존립하지 않고, 군산여자고등기술학교도 더 이상 존립하지 않고, 군산중앙여중은 군산동원중학교로, 군산동중은 군산동산중학교로 개명되고, 군산동고와 군산여상은 그대로 존립해 있습니다. 예, 이 학교의 산모이자 설립자인 매춘 정만철 선생에 대해 살펴보는 일은 제가 자손이지만 자손이 아니더라도 교육자로서 지극히 당연하며 이고장의 문화 발전이나 한국의 교육 사상에 보탬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매춘 선생은 말씀드렸지만 고종 21년 당시 옥부현 북면 조촌리 현 군산시 조촌동에서 토고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 5, 6세에 한학이 입문, 그 문제가 탁월하였음은 뒷날 담긴 많은 한시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10세 전후하여 가뜩이나 호방한 성품에다가 감수성이 많은 소년으로서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1894년 나라에서는 일본을 거쳐 상륙한 개화풍 소 가입가보 경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술렁이고, 바로 이 고부에서는 정월부터 동황한 일로 불안하게 짜게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진압한다고 일본 군인을 불러들이니 그 설치는 총칼 아래서 그들을 우리는 수비대라고 불러서 무서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을 때입니다. 그의 7월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나 대국이 소국한테 패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으며, 다음에 1895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처형되고 국무인 민비가 그것도 궁중에서 일본인에게 시해되니 세상은 분간하기 어려운 요지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찌 그뿐이랴 유림선비에게는 상상도 못할 단발령이 내려서 상투를 꺾으라 하고, 위로는 왕부터 복장이 양복으로 바뀌고 오랜 습성으로 몸에 밴 음력을 폐지하여 양력을 채택하는 등 정치, 경제면은 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문화사상면에서 또한 대훈련을 초래했고, 국내 정세는 물론 국제 정세에 눈이 밝은 지도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약육강식의 거센 물결 속에 국권은 풍전등화격이었으니 백성들의 가난과 무지함만 남아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정만철 선생이 학문을 가까이하여 옥산에 있는 여미서원이나 이웃 아산리에 있는 낙영당 등에서 연재 송병준 선생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보았어도 의국과 개탄으로 얼룩진 답답한 나날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경양각지에 서구적 신학문을 위한 학교가 세워지고 이웃인 구암리에서는 미국 선교사에 의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독교의 포교를 겸하여 영명학교와 멜볼든 예학교가 세워졌으나 이미 창시에 처자가 있고 대대로 유학사상에 젖은 유림으로서 선뜻 신학문에 나설 나이도 아니었으며, 더구나 그 신학문이 일본인의 침략 행위와 더불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교나 서원이나 서당을 버리고 보통학교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상처를 꺾는다는 일이 일종의 배반 행위로 간주되었다는 것은 고루한 생각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일전쟁 직후에 1905년도에 미국의 데프트 육군장관과 그리고 일본의 가스라 수랑이 하는 데프트 가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밀약 후에 우리는 일사보호조약을 내세워서 일본은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가고, 이미 개항된 군산 일대에는 일본인이 들어오고 토지를 수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국인은 그 생명과 재산을 지탱하기 위하여 가진 곤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급기야 1910년 일본은 한일합방이라는 명목으로 이 땅을
식민지하에 우리 민족을 그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은 그들의 총칼 아래에서 숨조차 크게 못 쉬는 죽은 목숨으로 보였던 것이며 이미 부모와 처자를 거느리고 있던 정만채 선생도 그 예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커다란 충격은 한민족의 바로 3.1 운동이었어요. 5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위를 선언하라, 차로서 만방의 과외라고 하는 이 3.1 운동의 독립선언문을 보고서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한민족이 어디에 무엇이 숨어있기에 맨주먹으로 그들의 총칼을 마다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엄연한 자주 독립국임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바로 유신 영맹학교 및 멜볼디니 학교 교사들이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일본 헌병과 경찰에 대항할 수 있었고 군산 일대에 살고 있던 일본인을 벌벌 떨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던가를 곰곰이 되뇌기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는 한국이 일본에게 먹힌 이유가 가난과 무지에 있었고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설령 우리가 잘 보고 있다선 치더라도 그들 벗어나려면 새 시대에 맞는 교육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탄환을 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제를 모르는 손자까지도 신학문에 종사토록 하되 그 교육을 학교에게만 맡기지 않고 가정교육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게로 이어지는 바로 자주 자립 정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정교육 상황을 그의 손자인 고 정윤기 초대 매춘우석 이사장, 저한테는 아버지가 됩니다만 다음과 같이 회고하게 됐습니다. 동경유학에서 돌아오면 딱 사흘간 쉬게 한 다음 들로대 쫓습니다. 일꾼들과 함께 김을 매게 하지요. 요즘같이 무슨 바캉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챙기질, 낫질, 후미질 다 잘합니다. 주부님은 우리를 이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저희 중조부께서 바로 대문을 들어오면서 떨어진 나락을 주워 그래가지고 모든 식구들을 모아놓고 그 나락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육을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암시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는 돈 자랑하려고 동경까지 유학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무언의 교육과 돈이 없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웃자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가 가장 안타까이 여겼던 일은 3.1운동 이후 군산시는 많은 일본인이 살고 있었지만 교육면에 있어서 한국인과 그 차별 대우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교육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어서 심지어 1920년대에는 군산에 학교를 세워서 자기네들이 자녀 교육관으로 쓸 뿐이고 한국인을 위해서는 군산 보통학교와 1년에서 2년 단기적으로 양성하여 어슴처럼 부리는 군산 상업보수학교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심지어는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던 한국인을 위한 중등교육기관인 멜볼디니 학교와 영명학교는 3.1운동 이후로 그런 구실로 문을 강제로 닫게 했으므로 당시 상황은 여러분 짐작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만철 선생의 신념은 조금씩 굳어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즉 우리네 주변에 무수히 깔려있는 가난과 무지를 극복하고 어엿한 민족 국가를 되찾으려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힘을 갖도록 해야 하고 그 힘은 바로 지식과 독립 자주 정신에 입각한 정신의 실천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만철 선생이 지닌 교육 입국 정신의 뿌리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산학원 창립에 대한 정만철 선생의 공헌도에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동산학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문용주 교육감께서 직접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시기에 저는 건반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945년 10월 어느 날 군산시 조촌동원의 초촐한 방에서 몇 명의 뜻 있는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철정에 이르고 있을 때 무렵이었어요. 징용, 징병, 학병, 여자를 제물로 삼는 정신대 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금, 은, 노쇠, 쌀, 보리, 밀 등의 공출에서 해방되었으니 말입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강요되었던 일본말에서 벗어나 우리말을 쓸 수 있는 해방, 더구나 군산 일대 일본인의 남학신 당시에는 갯다, 이 갯다 소리가 가장 높았던 고장이요
그들이 수탈에 못 이겨 북간도로 유랑길을 떠난 백성이 그 얼마였던가. 살림살이는 이미 그들 때문에 바닥이 났어도 흩어진 가족을 기다리는 부모와 처자의 기대로 술령이었고 대부분의 가족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편 연합군인 미국 군인이 진주하여 일본인 학교에 있던 군산국민학교에 주전하게 하고 그 사나웠던 일본 군인은 포로 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상냥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는 미군을 따라 다니는 어린아이의 헬로 땡큐 오케이 소리가 들렸고 이렇게 한국인의 희비가 엇갈린 속에서 더욱 심각하게 노출된 현상은 정치적, 경제적 곤란이었습니다. 알맹이도 없는 감추 싸움에 생기는 것은 정당이요. 헐벗은 사람들은 일본인이 버리고 간 과자와 집 등을 차지하려고 악의 다툼이었습니다. 잔인한 착취와 침략이 핥히고 간 이 땅의 현실은 그토록 처절했으며 이러한 혼란과 환희가 기본복이 되어 있을 때 군산시내 몇 명의 유저들은 저 나름대로 애국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모임은 바로 동산학원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회합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저마다의 애국론을 지배한 교육보국과 교육입국으로 흐트러진 국가의 안정을 찾자는 것이 중요한 논제가 되어 있었으며 이 가운데서도 매촌 정만채 선생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보국과 교육입국의 강한 신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35년이라는 일제의 오랜 즐거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던 그 슬픔도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의 무지로부터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온 그에게는 이 교육입국과 교육보국 바로 이것이 그가 내세우는 애국의 이념이자 철저한 신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공지가 일찍부터 그의 가슴 속에 싹텄기에 그는 이 자리에서 마침내 설립자로서 그 첫 발을 내디게 된 것입니다. 교육보국과 교육입국으로 흩어진 국가의 대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그의 지론은 급기야 모든 사재를 털어 유경사업에 표쳐감으로써 그 생에 가장 바람직한 일로 겨냥했던 것이며 그가 가척한 자산은 약 쌀 1,000여석 큰 자산가가 많은 자산 가운데서 일부분을 켜쳐가는 그러한 쾌척이 아니었으며 매촌 선생에게는 한 땅의 땅이라도 몽땅 떨어 바쳐 명실상부 모든 재산을 오직 이 동산학을 위해 다 바쳤던 것입니다. 1945년 10월 1인이 경영하던 가정의학교를 인수해서 햇병아리 같은 고고의 소리를 울린 것이 동산학원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1,000녀석을 개척하고 겨우 가정학교를 인수해 새 출발한 매촌 선생은 그 무렵 주위에서 많은 비웃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척기에 있는 한국 사학에 대한 회의감이었기도 하였지만 그만한 재산으로 겨우 초라한 가정의학교라는 가소롭다 이런 얘기로 들 것입니다. 그러나 매촌 선생은 그러한 비웃음에 쥐가 갈 리가 없었고 오직 그의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소신과 그의 강직한 집념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몇 배의 용기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군산 동사학원의 매촌 선생의 그러한 강직과 투철한 신념이 똑바로 세워져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1949년 4월 26일 당초 발판을 띄고선 가정의학교가 발전적 폐교를 하고 군산 여자상업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군산에서는 최초로 여자 실업학교로 출발을 할 때 매촌 선생에 있어 그 감격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되어 있던 사학의 성공이라는 어려운 난제를 넘었다는 바로 그것보다도 그의 꾸준한 집념의 승리에 대한 쾌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매촌 선생은 이렇듯 설립자로서 학교를 그의 생명처럼 아껴 쓰면서도 학교의 교주로서 행세하지 않았던 특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애당초 동산학원의 설립 인가를 낼 때 교주로서 매촌 선생이 모든 학교 재단을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공유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이라든지
또 학교에 자신이 일제히 간섭을 하지 않고 오로지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학교를 일을 보겠다는 이야기는 모두 그의 청렴과 결백 그리고 강직한 성격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하여 동산학원이 설립된 지 어연 수십 년, 개인으로 말하자면 장년기에 접어들어 한창 일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설립자로서 점화구실을 한 정만철 선생의 뜻을 이은 교육자이자 교육행정가인 아들 정찬홍 교장 선생의 피땀 흘린 노력과 그 학원의 이사진 및 교직원 그리고 학생, 학부형, 시민들 등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춘 선생의 한학자로서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멀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한학으로 글을 익힌 매춘 선생은 청년 시절에 이미 한시에 뛰어난 이곳 군산 옥구 지역에서 일찍 군산 시사를 조직하고 지방문단의 개발에 앞장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성이 낭만적이어서 문학을 즐겼다는 그는 한시 분야에서는 이 지방에서 거의 독보적인 경지에 있었고 군산 옥구의 한시는 오직 그로 인해서 개척보호되어도 과언이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산은 원래 바다를 낀 도시이긴 하지만 어느 도시보다도 정서가 메마른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당시에 전해지고 있으며 그 메마른 군산의 새로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매춘 선생의 뜻이었습니다. 그가 군산에서 군산 시사를 창설하고 스스로 구단체를 영도하고 나선 것도 그 자신의 정서 생활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군산 사회의 정서 생활 높이기에 보다 더 큰 뜻을 둔 것으로 그를 아는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 군산문화원장 이병훈 옹의 증언을 참고 삼았습니다. 이미 사서성경을 통독하고 이 지방 높은 경지를 1년의 높은 경지를 터득한 그가 박학통문으로 이곳에서 인격적으로나 또는 학문적으로 주위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전에 남긴 100수십 편에 걸친 시는 그의 이러한 박학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매춘 선생을 잘 아는 군산의 어느 시인은 매춘이 남긴 100수십 편의 시는 그 무렵 전라도에서는 보기 드문 시들이며 그의 시는 한마디로 그 인간의 박학을 말해주거니와 그의 천성적인 서정을 보다 많이 풍기게 하는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춘 선생을 가리켜 군산이 낳은 천생의 서정 시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가 발표한 100수십 편의 시는 한결같이 그의 폭넓은 인간성과 풍만한 정서를 풍겨주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인간성과 정서가 그로 하여금 나중에 유경사업에 몸바칠 것을 결심하게 한 가장 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그는 그의 생애를 시와 더불어 살아왔으며 그의 시상과 숭고한 시의 세계는 그 자신의 인간을 승화시키고 미화시키는 데 보다 더한 것이 없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의 인간을 대별해서 두 개로 나눈다면 꿈만았던 청년 시절 이후는 그의 창작 생활을 들 수 있으며 그 이후를 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10년을 쏟은 유경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매춘 선생의 유경사업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의 인자한 성격에 의해 일찍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지만 그는 이 사업에 가장 큰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모든 신뢰를 쏟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춘 선생은 말년에 군산시 조천동 생가에서 증손자들이 크감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내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61년 9월 1일 78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매춘 선생의 장례식에는 당시 동산학원 학생들이 초원 참여했으며 상녀 행렬은 생가인 조천동에서 백성리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매춘 선생을 떠나서 다음에 동암 정찬홍 선생에 대한 발표를 해주실 전 국회 도서관장이며 전 전라북도 교육감이신 문용주 교육감님 그리고 이 두 분의 토론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우리 군산대학 김민영 교수님 그리고 시민 기자로서 군산을 위해 일하는
우리 친구 조종환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특히 문화원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매춘 선생의 시 한 수를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막대기인 바닷가 마을 매춘, 조용히 생각에 잠기려 골똘히 휩싸인다. 어버이를 사모하면은 선조를 받드는 것에 우선하고, 자식을 가르치면은 후사를 계승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뜬 인생 구름같이 척추는 지나가고 불일 없는 세상 일에 백발만 담았구나. 이날만 되면 시름 있는 술 마시며 너울거리며 춤을 추다가 석양을 맞는다. 감사합니다.